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에서는 역사 퀴즈와 파쿠르 점프 게임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배경, 수정, 맨 아래쪽에 있는 우주와 관련된 배경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쿠르 게임의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만들기, 투명색 벽을 가져와서 기울기를 바닥에 눕힐 수 있게 바꿔 준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바닥과 똑같이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돌려가면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닥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나중에 바닥 이외에도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다 보면 바닥을 잘못 클릭하여 바닥이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을 바닥으로 바꿔주고요. 코드 활성화, 그리고 잠금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하면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파쿠르 게임의 발판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만들기에 가서 직육면체를 갖고 오겠습니다.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약간 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바꾸어 주겠습니다. 똑같은 발판을 복사를 하여서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하고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키보드의 Alt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판의 간격이 넓을수록 이 게임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7개를 놓아 보겠습니다. 7번째 발판은 퀴즈 발판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재질을 조금 다르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퀴즈 1로 바꿔보고 코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개의 발판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돌린 상태에서 파란색 발판을 이용하여 복사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 재질은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발판으로 하고요. 코드는 쓰지 않을 거라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조금씩 올라가도록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시 Alt 키를 눌러서 복사 붙이기를 하고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6번 반복하겠습니다. 6번 반복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살짝 돌린 상태에서 발판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복사 붙이기 살짝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미끄럼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미끄럼틀이 아니라 올라가는 미끄럼틀입니다. 미끄럼틀을 만들기 위하여 이 노란색 발판을 복사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미끄럼틀의 길이를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판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한 상태에서 줄여주면, 줄이고 높여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 옆판을 또 Ctrl C, Ctrl V를 한 상태에서 이동 모드를 통하여 한다면 미끄럼틀이 완성됩니다.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옆판, 윗판, 옆판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룹 만들기를 눌러봅니다. 이제 이 미끄럼틀의 각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위치도 조금 이동시켜서 적절하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을 때 밟을 수 있는 발판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발판을 복사 붙이기를 하여 미끄럼틀 바로 아래에 발판을 놔두고 이어서 몇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발판이기 때문에 이름을 도착이라고 바꾸고 코드 활성화, 그 재질을 빨간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있는 이 발판을 퀴즈 이 발판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코드 활성화, 그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게임과 관련된 코딩을 해볼 텐데요. 카메라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코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거블록스. 먼저 이벤트에 가서 충돌할 때와 관련된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도착에 카메라가 충돌할 때, 이 말은 이 파쿠르 게임을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정보창을 보이기 위해서 형태에 있는 정보창 보이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제목은 축하드립니다. 그 텍스트는 두 번째 미션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하 메시지를 보여준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어에 가서 장면으로 가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음 장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장면 3으로 가서 장면 3에서 통과했다면
장면 4로 이동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퀴즈 1과 퀴즈 2와 관련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벤트 충돌과 관련된 블록 가져와서 이번에는 퀴즈 1에 카메라가 충돌할 때 이제 퀴즈 창을 보일 겁니다. 형태에 가서 퀴즈 창 보이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문제는 삼국시대에서 삼국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를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꼭 이 문제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이 직접 생각한 문제를 작성하게 안내를 해도 됩니다. 이 문제라면 대답은 종류가 고구려, 백제, 다음 신라, 마지막 발해. 정답은 4번으로 설정을 하고요. 정답일 때는 그 다음 발판을 더 밟을 수 있게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고요. 이제 오답일 때는 장면 재시작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퀴즈 2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블록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제하기. 그 다음 퀴즈 1을 퀴즈 2로 바꿔주고요. 이제 문제를 바꿔주겠습니다. 문제는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입니다. 첫 번째는 왕건, 두 번째는 이성계, 세 번째는 박벽거세, 네 번째는 당군 왕검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해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일 때는 장면 재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란 것은 퀴즈 1과 퀴즈 2 발판에 갔을 때 퀴즈를 풀고 해결했더라도 계속 그게 다일 경우에는 퀴즈 창이 계속 뜬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충돌했을 때 퀴즈 창도 보여주고 그리고 일단 한 번만 실행을 하고 그 이벤트를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퀴즈 1에서 제거하기, 이것은 퀴즈 2에서 이벤트를 제거하면 퀴즈 창은 한 번씩만 보이게 됩니다. 이제 게임을 하다가 만일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장면이 재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충돌과 관련된 블록 가져오고요. 바닥에 카메라가 충돌할 때입니다. 이때 장면 재시작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카메라의 위치가 무대의 가운데 있는데요. 카메라 위치를 첫 번째 발판 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대충 발판 위에만 올려두면 게임이 원활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시점으로 게임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카메라의 시점을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F키를 누르면 됩니다. 키보드 F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발판 위에 이렇게 잘 서 있으면 카메라 위치가 올바른 것이고요. 카메라 위치가 첫 번째 발판 위에 있는 것 같지만 F키를 눌렀을 때, 즉 카메라 시점으로 봤을 때 발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키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카메라 위치가 첫 번째 발판 위에 있도록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목표는 60초 안에 도착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하는 내내 타이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타이머를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만들기에서 텍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름을 타이머라고 만들어주고 코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안에는 시간 그리고 0 이렇게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이머와 관련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그리고 현재 코블록스가 있고요. 그 옆에 더하기 탭이 하나 있습니다. 더하기 탭을 눌러서 다시 코블록스를 하여 타이머와 관련된 코딩만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머와 관련된 텍스트는 게임 내내 카메라와 같이 이동을 해야 되므로 이 타이머를 이 카메라에 붙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스페이시스 안에 있는 자식 아이템 기능인데요. 자식 아이템 기능은 아이템에 있습니다. 블록을 들고 와서 이 타이머를 카메라의 자식 아이템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초마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데이터에 가서 변수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변수 정하기를 가져와서 나의 변수를 클릭을 하고 변수 이름을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초기값을 숫자 0 값으로 정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1초마다 1씩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에 있는 반복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60까지로 바꿔주고요. 이때 변수 시간을 1만큼 바꿔줘야 됩니다. 변수 시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1초마다 1씩 바뀔 거기 때문에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한 이 시간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태에 가셔가지고 텍스트와 관련된 블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의 텍스트를 뭐뭐로 정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문자열 합치기라고 데이터에 가시면 이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시간 땡땡은 이제 숫자 뭘로 보여주냐면 변수 값인 이 시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60초가 다 지나갈 때까지는, 즉 60초까지는 타이머가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란 말은 60을 초과했단 말이니까 이 반복하기가 끝이 나면 장면 재시작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잘 작동하는지 플레이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머는 잘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즉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와 화살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점프가 잘 되고요. 점프, 점프, 점프. 바닥에 떨어졌더니 재시작되었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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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네,
네, 이상 파쿠르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모양대로 파쿠르 게임의 모양을 변형을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이 될 것입니다.